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물론 이 나가는 날에는 비가 아마 그치지 않을까. 한 3일 정도 비가 오고, 날씨들이 이제 온도들이 이게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감기가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저 또한 여전히 그 유행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감기입니다. 이번 감기의 특징은 일단 목이 따끔하다가 그 다음에 코로 이동을 해서 상당히 빨리 이동하는 것 같아요.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콧물을 아주 만들어내거나 또는 기침을 아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감기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아침에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감기 걸리니까 좀 생각보다 뒤래요. 뒤인데, 자, 오늘도 여전히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고, 2015년 수능 B형 21번 45%, 21번 문제 치고는 상당히 많이 맞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요 문제 밑에다가 아주 좀 작지만 팁을 하나 좀 넣는 게 있는데, 오늘은 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걸로 할게요. 자, 팁이 뭐냐 그러니까, 자, 요렇게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책에는 밑에 있지 싶은데, 일단은 팁 1하고 팁 2가 나와 있는데, 팁 1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함수의 미분 계수라고 읽힌 거고,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파트 중에 한 개인데,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작네요. 이 화면상에 비추니까 사실 이게 이 파일을 이제 만들 때는 뭐 보이겠지 싶었는데, 이거 웬만한 이거 슈퍼맨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그림이 되어버렸는데, 자, 이런 거죠. 자, 뒤쪽에 하나 더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 gx하고 fx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때 역함수에서 기울기값,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가요? 얘를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시면 얘를 원래 함수가 좀 그렇죠. fx, 역함수가 되는 fx에다가 누구 여기에서 얼마? ga가 되는 분의 얼마 하면 이렇게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기를 f 프라임 여기다가 ga 값이니까 얼마 하면 이게 b 라고 쓰시고 분의 얼마 하면 1 쓰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은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공식처럼 보셔도 되는 것 중에 한 개고, 여기가 조금 주의할 점은 얘가 정의형이면 얘가 치역이고 얘가 치역이면 얘가 정의형이다. 이 정도만 체킹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없죠. 대부분 다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사실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수능에서 100%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21번 문제가 그나마 역함수의 미분계수 문제 중에서 조금 레벨이 있는 편이고, 나머지들은 좀 쉽게, 근데 안 내진 않을 겁니다. 미분법 자체 내에서 역함수의 미분법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낸다는 거, 대신 나오긴 나오나 쉽게 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을 할 때 이제 이런 그림들 많이 보시게 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보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고, 요만큼 잡아놓고, 이 자리에 제가 y, 자, 이쪽에 얼마 하면 x, 이렇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제가 y꼴 fx 하나 그릴게요. y꼴 얼마 하면 fx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게 y꼴 fx인데, 자, 이게 만약에 a, b를 지난다고 합시다. a, b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a, b를 지나는 건데, 우리가 a를 넣으면 b가 나와요. 하지만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고 사실 쓸 수가 있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f에다가 역함수 얼마 하면 b를 하시게 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입니다. x에서 보내서 y로 갔는데 y에서 보내는 나오는 x에 대한 얘기 중에 한 개죠. 서로 거꾸로 가겠다. 서로 거꾸로 가겠다. 그러면 자, 그래서 제가 색깔 노란 펜 딱 가지고 와가지고 요 점에서 제가 접선을 하나 꺼보게,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싹. 접선을 껐어요. 그럼 얘는 누구냐 하면 f'A입니다. 이게 f'A죠. 그런데 이 f'A는 어차피 A점에서의 기울기인데,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 자리가 얼마 하면 델타 x, x의 증가량, 이쪽을 델타 y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f'A 접선의 기울기라는 놈 자체는 델타 x 분의 얼마 하면 델타 y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f'A가 델타 x분의 델타 y.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함수에서의 미분 계수,
그냥 역함수의 도함수, 역함수의 미분계수,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원래 함수인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역함수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이쪽으로 주는 거죠. 시소가 아니고 시선을 감기가 차니까 발음도 시소 왜 나오죠? 자, 내가 이쪽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경우에 이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이쪽 방향에서 보게 되니까 B가 이제 Y축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이쪽 자리가 델타 Y가 되고 이렇게 쓰기 상당히 힘드네요. 쓰다 보니까 델타 Y고 이 자리를 막 하면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쪽 방향에서 보니까 자 이쪽 방향에서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델타 Y분의 델타 X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원래 놈은 델타 X분의 델타 Y였고 이쪽 방향에서 보니까 델타 Y분의 델타 Y분의 델타 X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X쪽에서 보는 거하고 Y쪽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위치가 바뀌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역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놈 자체는 델타 Y분의 얼마 하면 델타 X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거를 쓰기를 F 프라임 얼마 하면 A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물론 앞전에 있는 그림처럼 Y꼴 X에 대칭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하셔도 좋은데 그림 자체를 보셔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자,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는 건데 그냥 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죠. 제가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원래 함수의 모양이 보이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자, 이 부분을 줌으로 당겨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마 일단 제 얼굴은 당기지 마시고 요 그림을 당기는 거예요. 요 그림을. 자,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입니까? 보인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 일단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막 들고 있으면 뭔가 이제 약간 마술할 듯이 느낄 수 있는데 마술 아닙니다. 마술 아니고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손수 그렸어요. 최첨단 시스템 직접 그렸습니다. 직접 그렸는데 Y꼴 fx를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에 X축, 이쪽에 Y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뒷면에도 얘랑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뒷면에도 자 여기다 하나 그렸고 다시 뒷면에도 얘랑 똑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앞뒷면의 그림이 같습니다. 자, 마술 아닙니다. 뭐 갑자기 비둘기가 나오거나 갑자기 내가 사라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거 자체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자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작죠. 작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Y꼴 fx인데 자 A에서의 기울기가 이겁니다. 이게 접선이에요. 접선. 이게 접선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델타 x면 델타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x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y에서 바라봅니다. y에서 바라보니까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되죠.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을 표시할 때 저쪽 편을 표시하죠. 화살 방향이 절로 가는 거니까 저쪽 편이 양수가 되어 가니까 제가 이거를 뒤집어요. 이렇게 싹 뒤집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갑자기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싹 돌아오셔서 얘가 Y꼴 fx 그래프 앞뒷면은 서로 같다. 앞뒷면 서로 같다. 자, 근데 Y축 방향에서 보자. 이게 뭔데요? 그러면 역함수인데 우리가 방향을 절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오케이, 뒤집어라. 이게 바로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원래 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는 같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의 눈이 약간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같이 보기 위해서 Y꼴 X라는 대칭을 시키는 건데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서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지금 목이 장난 아니네요. 여기 오셔가지고 요 접선의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다시 역함수로 만들어서 보시게 되면 자 화면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델타 x고 델타 y가 되어 있는데 델타 y 밑으로 떨어지고 델타 x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델타 y분의 델타 x가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자, 올랜 놈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역함수를 만들어주니까 델타 y분의
델타 x가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역함수라는 놈에 대해서 미분한 놈은 역함수의 미분, B에서의 역함수의 미분 계수라는 놈은 A에서의 미분 계수의 뭐다? 역수다. A에서의 역수다. 자, 요렇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팁 2가 있지 싶은데 두 번째 팁 2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아니죠. 두 번째 팁 2는 자, 요거는 아마 이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한 개인데 fx가 t를 만족하는 x좌표를 gt라고 하자. fx하고 t라는 놈이 만나는 이때 x좌표를 gt라고 할 때 fgt가 t이므로 gx는 fx의 역함수이다고 써놨는데 제가 부분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부분은 또 갑자기 뭐야? 부분 역함수라는 것이 세상에 어딨냐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냥 역함수에다 쓰기에는 좀 이상해서 제가 부분 역함수로 한 건데 팁 2는 무엇이냐?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다가 팁 2.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함수의 fx가 t하고 만날 때 x좌표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살짝 안 그리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얘는 누구냐 하면 y=fx입니다. 일단은 보자마자 역함수가 없어요. 역함수가 존재를 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데 역함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역함수 이론이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유, 목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네요. 미치겠습니다. 어우, 분필 빨리 와라.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자, t라는 놈인데, 자, 여기다 t를 한 잡아요. t싸. 여기다가 t를 잡았어요. t. 이게 t를 잡았죠. 이때 만나는 x 좌표들 가지고 장난을 쳐라. 그럼 내가 요 녀석을 그냥 g1 t라고 쓰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이 자리를 하면 g2 어차피 t가 있고 이렇게 잡아내시면 g3t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준 팁에서는 얘들이 모두 다 이 녀석의 역함수라고 했는데 실제로 맞냐 그러면 f에다가 g에다가 i라고 쓸게요. 다시 x 이래 쓰면 되죠. 이렇게 t라 쓸까요? t라고 씁시다. 이렇게 씁시다. t 부러졌네. 자, 이래 쓰게 되면 얘가 t가 돼요. 맞잖아요. 무조건 대입하면 t니까. 근데 합성해가지고 똑같이 또 t가 나왔으니까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가 맞죠? 이때 gi x라 쓸까요? t라 쓸까요? gi t라 쓸까요? gx 쓸까요? gix는 fx의 역함수이다 라고 쓰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아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인데 무슨 역함수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저 인간은 TV에 나가지고 TV에 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잘라볼게요. 요만큼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요만큼 잘라내볼게요. 함수를 잘랐어요. 함수를 자르면 요거를 기준으로 이쪽 왼쪽 편은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는 말은 요거보다 이쪽 편 작은 부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 여기서 이 녀석과 사이에 또다시 감소해요. 여기 보면 또다시 감소하니까 뭐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 가볼까요? 이쪽 부분 또다시 뭐하면서 증가하죠. 여기 뭐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전구간 역함수를 구한 것이 아니다.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과 증가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쪼개가지고 역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부분 역함수라고 한 겁니다. 맞죠? 자, 함수 자체가 역함수가 없다고 해서 역함수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잘라내서 증가냐 감소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역함수에 관한 이론을 무조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목이 너무 앉아서 큰일 났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가 보죠. G1에다가 프라임 마이게 T 이걸 미분을 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역함수 미분한 거잖아요. 얘 미분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F 얼마 하면 프라임에 G1 얼마 하면 T 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맞죠? 아, 역함수에서 미분했으니까 원래 거보다 역수다. 빨간색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접선기울 찾아봅시다. 요 접선기울. 요 접선기울이가 F 프라임의 G1T예요. 맞죠? 이게 G1T인데 이쪽 방향에서 쳐다보면 F 프라임 G1T. 하지만 이쪽 방향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종이 들고 마술 같은 거 했잖아요. 마술 아닙니다. 자, 얘 뭐 하는 거다? 뒤집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뒤집어 써줬다. 이쪽 편도 쓸 것도 없죠.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접선 기울기 있을 거니까 이쪽 편에서의 기울기는 이쪽에서의 기울기가 뭐다? 역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함수 자체는 역함수가 없어요. 하지만 증가냐 감소에 따라 가지고 부분 역함수를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쓰다 보니까 I인데 역함수이다? 마지막 물음표는 뭐라 쓸까요? 이단데 일단 I는 1, 2, 3이라 써놓고 필기를 해야 되니까 쓰고 이다. 자, 이거를 만들 수 있다. 역함수이다. 맞다로 가죠, 맞다. 맞다로 가는데 이래 쓰겠습니다. 부분 역함수이다. 구간에 따라서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살짝 끊었다가 다시. 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자, 부분 역함수이다로 써놓은 건데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예를 해보자.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뭘 할 거냐 그러니까 fx라는 놈 자체가 t보다 크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x 값 중에서 가장 최대값 이렇게 써야 되죠? 최대값. 이거 어려워요, 최대값.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x가 t보다 크나 같은데 이걸 만족하는 x 값 중에서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자, 제가 fx를 하나 슬쩍 그려볼게요. 간단한 거 하나 가죠. 요렇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그려놨다. 요래 그려놨는데 자, 문제에서 자체가 t보다 크나 같은 x 값 중에 제일 큰 값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t를 하나 꺼보겠습니다. 여기다가 t를 꺼세요. 그러면 만족한 x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세 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놈이니까 얘가 누구다? gt예요. 살짝 느낌 오시죠? 왠지 t를 넣으니까 또다시 gt가 되세요. 또 역함수 같은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t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여기에 딱 접할 때 꺼주면 t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요점. 그럼 얘가 바로 누군데? 얘가 바로 gt가 될 것이다. 됐죠? 그런데 내가 t를 위쪽으로 보내버리면 좀 더 이렇게 t를 보내버리면 자, 얘는 걸린 게 없죠? 여기가 누가 여기가 바로 gt가 되는 거예요. gt. 이렇게 걸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끝내는 이 gt라는 놈이 t 값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t가 다다다 갈 때마다 gt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와서 다음에 이 부분 포함되고 다시 이쪽 표에서 끊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GT 그래프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내가 그려놨지만 우리의 관점은 T가 돼야 되는 거죠. T가. 자, 그럼 내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요때 요 T값, 요 접할 때 값을 내가 세모나 주고 세모나 한번 줘봅시다. 얘를 세모나 주고 내가 요때 요 T값을 내가 네모라고 주면 자, 밑에다가 그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T라고 잡고 이쪽 편에 GT라고 잡으시면 제가 이 빨간색 부분을 그릴 거예요. 빨간색 부분을 그리면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 들어가고 다다다다다 내려와서 이 부분 빵꾸뽕이 이렇게 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내가 T의 방향에서 본 거예요. 사실 마음 같아서 이 칠판을 들어가지고 옆으로 확 돌려보고 싶은데 그 정도 힘은 없고 단단하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요 부분이 누가 하면 세모죠. T가 세모일 때 끊겼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까 네모라는 부분은 한 이 정도쯤이 아까 네모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쯤에 얼마 하면 네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모인데 세모를 치고 뜰 뻔했어요. 네모. 이래 된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만약에 G 프라임 뭐를 찾아라? 네모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F 프라임에다가 뭐에다가 F 프라임을 얼마 하면 G 네모 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아, 이게 끊겨져 있지만 이쪽 부분은 여전히 역함수잖아요. 맞죠? t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쪽 편에서의 접선율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실제로 t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푸시는 이 미분 문제 중에서 y에서 뭔가를 끊는다. y가 t일 때 뭐 x든 간에 이제 y쪽에서 x를 끊는 이런 뭐 표현들도 있으니까 t를 끊는다가 제일 많겠죠. t를 끊는다 그러면 아, 역함수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상당히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아까 그 21번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21번을 자 21번 문제인데 2015년 수능 B형 21번 45%. 이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높냐 그러니까 21번 친구는 함수가 3차고 전체적인 표현이 할만한 거예요. 할만하다 보니까 20번까지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아이들이 21번에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상당한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빨리 끼워붙이는 학생들은 후닥하고 지나가고 약간 버벅대면 한참 가요. 이 나오는 이 3차 함수가 극대극소점이 되게 이쁘지가 않아요.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거기서 1차적인 멘붕. 이건 뭐지? 역시 수능인가? 역시 21번인가?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미궁성으로 빠진다. 근데 어쩌다 저쩌다 막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을 찾아내고 그 다음부터 쭉 달리는데 뒷번호의 정답률들이 상당히 낮아요.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얘 때문에 뒷번호의 정답률들이 생각보다 낮아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죠. 아마 요즘 같은 시험이었으면 1번부터 20번까지 아마 헤아려가지고 뭐 이게 몇 개까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지 싶은데 일단 지금 시간상 빨리 처럼 해봅시다. t 값이 0과 41 사이인데 실수 t에 대해서 곡선이 직선 y꼴 t가 만나는 세 점 중에서 끝났어요. 직선이 y꼴 t가 만나는 점 중에서 x 좌표 가정도 필요 없어요. x 좌표 역함수다. 그러니까 뭐 만난 점이 좀 많네요. 부분 역함수겠네요. 가장 큰 점 x 좌표를 ft 다음에 가장 작은 점 x좌표를 gt, ft, gt 두 개 생겼다. 실제로 세 개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만 설정을 해놓은 거고 이때 ht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한 개인데 h' 5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은 3차 함수 누구와 만난다? t하고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세 점 만난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점의 좌표를 ft라고 줬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놈은 뭐라고 줬다? gt.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문제 자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있긴 있죠. 없진 않아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요. 감기 기운 진짜. t에다가 f 얼마 하면 t 마이너스 gt라고 적힌 것 중에 한 개고 얘를 미분하러 했네요. h 프라임 t 얘 미분하시니까 ft에다가 빼기 gt라고 쓰시고 다시 t는 살려두시고 그 다음 미분하시면 f 프라임 t에다가 빼기 g 프라임 t를 하는 건데 뭘 집어넣냐 하면 t에다가 5를 넣었어요. h 프라임 얼마 하면 5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f5 값 빼기 g5 플러스 5라고 쓰시고 난 다음에 이 적자리가 f 프라임 5에다가 빼기 g 프라임 5가 된 거죠. 이 값을 찾으라는 건데 사실 우리는 약간의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분역 함수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5일 때 t가 5일 때 이 점 좌표는 구하셔야 되니까 실제로 구하셔야 되고 그러면 x에서 위에다 쓸게요. 플러스 2x 얼마큼 제곱에 마이너스 15 얼마하면 x 플러스 5 이꼴 얼마하면 5. 이제 좀 편리해지네. 이때 x로 묶어내니까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하면 2x 빼기 15 이꼴 얼마하면 0이고 3하고 5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때 나오는 x 값이 제로, x 값이 3 다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요. 그 순간
요점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5. 이 점 좌표도 구하점 얘는 0. 다음에 이 점은 어차피 3이다. 아, t에다가 5를 넣었을 때 부분역 합수 함수 값이 마이너스 5고 0이고 3이다.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한 개죠. 자, 순간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밑에 거 구하시면 되니까 F5 빼기 G5 값은 너무 쉽죠. 여기서 이거 빼시면 되니까 8 나올 거고 요 길이 물어본 거고 맞죠? 요 길이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F'5 물어봤죠? F'5 위에다가 쓸까요? 빨간색 F'5 물어봤으니까 F'5 값 아 요거는 어디다가 여기서의 기울기 요 기울기 뭐 하시면 됩니까? 역수하시면 되죠. 아이고 분표 확 부러져 버렸네. 요 기울기 뭐 하시면 된다? 역수하시면 되잖아요. 아, F'5니까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요 원래의 기울기 뭐에다가 역수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원래 함수를 라지 fx라 주시면 F'5분의 얼마?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도 똑같네요. 여기서 G' 오늘 칠판 쓰는 게 영시원찮네. 오만상 다 써져 있어. G' 얼마 하면 3이라고 하는 놈 자체는 너 누구냐? G' 3 맞아요? G' 3 맞죠? G' 5죠? 3은 뭐야? G' 5 G'5 찾아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 기울기에 뭐 하시면 되겠다? 역수하시면 되니까 F'3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제가 하지 않을 거고 계산을 다 하시게 되면 나온 결과가 12분의 얼마 하면 97이다. 자,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한 대로 역함수의 미분법은 수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좀 강력한 부분, 좀 강한 레벨이 좀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2015년 수능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뒤로는 역함수의 미분법 문제들이 뭐 센 게 그렇게 잘 없어요. 하지만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나오는 문제집들은 이런 이론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y t가 만나는 x 좌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x의 좌표에 관한 얘기. 그럼 y t가 그래서 만나는 점좌표들이 생기는데 자 어떻게 보겠다. 실제로 함수 자체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 자 t가 5일 때 나오는 이 값이 마이너스 5였는데 F'5 값을 찾아라. F'5가 맞죠? 역함수에서 오르는 F'5는 여기 기울기 뭐 하시면 되겠다? 역수하시면 됩니다. 아, 뒤쪽 문제를 오늘도 시도를 못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 하나가 이론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이론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감기 좀 독하더라고요. 좀 독하고 좀 길게 가는데 아프면 참 공부하거나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꼭 몸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도록 하시고 혹시 감 걸린 친구들은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